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참전한 한국인들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 대위가 참전 후에 첫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건 전 대위와 관련해서 사망설, 폴란드 호텔 체류설 등이 제기됐지만 이번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서 각종 의혹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건 전 대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든지 또는 지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행동이 용감했고 또 제가 응원하는 우크라이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그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것을 기원하는 뜻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른 한국인 의용군 모두에 대해서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제일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을 논의하는 카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무나 참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거기 가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첫째, 타인에게 개인 단위의 불법 출국을 권유하지 마십시오. 단지 의사를 묻는 것까지는 이 오픈 채팅방에서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국내법상 도주 중인 현행범을 돕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큰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해군 병사가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즉 쉽게 말하면 탈링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방법을 묻지도 말고 대답해 주지도 마세요. 고작 그게 어려우신 분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평화로운 곳에서 길을 못 찾는 분이 전쟁터에서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대답해 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입국 목적으로 브로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포기하세요. 당신은 전쟁터에 갈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당신에게는 전쟁터가 아니라 단순한 해외여행조차 위험천만합니다. 다섯째, 영어 기초 회화조차 안 되시는 분들은 제발 포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동료가 죽습니다. 물론 기초 회화가 된다고 해서 언어 능력이 충분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말이나 동료와 지휘관의 말, 적군의 말을 통역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전쟁터에서 무슨 통역이 있습니까? 그냥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여섯 번, 최근부터 군 미필자는 현지에서 되돌려 보내고 있다는 국제군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군 미필자는 아예 가지 마십시오. 되돌려 보내니까. 일곱 번째, 절대로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에 가입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현지 보급 여부가 불안정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총기 이외의 모든 장비를 직접 사비로 갖추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군장을 통째로 직접 꾸리셔야 합니다. 방탄 헬멧과 방탄 플레이트마저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면은 모든 것이 부족하죠. 전쟁터에 풍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방탄 헬멧이나 방탄 플레이트도 본인이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구매하시는 장비가 지나치게 값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서바이벌 게임용 모형 장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형 장비를 실제 장비라고 속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현 상황에서 장비를 전부 자비로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적인 예산은 약 40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도 최소한 한 400만 원 정도는 몸에 발라야 거기 참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혈기방장해서 참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 대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올라와 있느냐,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제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로 제 거취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과 혼돈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해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서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서 특수작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함부로 추측해가지고 야 지금 들고 있는 총기가 떴다 이런 것도 다 현지에서는 위험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저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직접적인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계상 이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대위 드림. 그리고 여기 주석사항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의 인가를 받아 게시한 것이며 작전 보안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군단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군인한테는 다 생명과 직결되는 보안입니다. 지금 이런 소식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 중이라는 한국인이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육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왔으며 사리 사욕과 인기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걸선이는 포로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교에 부담을 주느니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포로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걸선이는 실명이나 얼굴 등 신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제의용군 부대원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우크라이나 현지 실내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날짜가 적힌 쪽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셀카 사진에서 국제의용군 부대 동료들은 걸선이가 챙겨간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 보이시죠? 3월 26일 육대전 알림이라는 쪽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 건물은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의 국경도시 러비우의 기차역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지난 18일 외교부는 지난 2일 이후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한국인이 이건 전 대위를 포함해서 9명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휴가 중이던 해병대원 한 명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해병대원은 폴란드 측 검문소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23일 새벽 검문소를 이탈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분 빨리 귀국해서 차라리 처벌받는 게 낫습니다. 현역인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렇게 의욕이 넘치면 제대하고 가시든가. 물론 제대했을 때는 이 전쟁이 끝나 있겠지만 빨리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KBS에서 보도되었던 소식. 이거는 KBS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현지 좌표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군은 이 좌표를 보고 미사일 날리기만 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몰살입니다. KBS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 지적이 되자 KBS가 다시 알립니다 해가지고 앵커 멘트에 나온 참전자 위치 표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그래픽으로 정확한 GPS 위치 값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정확한지 안한지는 이걸 보면 알아요. 이 뒤에 나오는 배경, 제가 저작권 때문에 동영상을 혼란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걸 쭉 이렇게 보면은 그게 어느 호텔이라는 게 나와요. 그 호텔의 위치와 이 좌표를 보면 맞다는 지적이 많아요. 지금 네티즌들이 좀 똑똑합니까? 다 뒤지냅니다. 어느 호텔 방 실내 구조 다 뒤져가지고 어느 호텔이라는 것을 대강 짐작할 수 있는데 KBS 이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분들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소속돼서 참전 중이라고 밝힌 한국 청년 2명이 인터뷰를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절대로 장난 아닙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린 참전자들도 SNS를 통해 부대원들과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등 현지 상황을 전해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KBS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청년 A씨와 B씨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는데 알려진 것보다 한국인 의용군이 많다면서 어떤 장교는 40명이라 했고 또 의용군 모집관한테 따로 이야기해봤는데 2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9명을 훨씬 넘어가는 거죠. 또 A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일 러시아 군이 쏜 30발의 미사일에 폴란드 인근 야보리우 훈련소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 그때 자신들도 그 장소에 있었다면서 미사일이 폭발할 때 팔 한쪽에 파편을 맞았었는데 같은 소대 폴란드 친구가 업고 이동시켜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는데 또 다른 B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어로 판타지물 그런 거 아니다. 여기 오지 마라. 진짜 팔다리 날아가고 살점 다 태우고 정말 비극 그 자체라면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참혹하다. 한국에서는 더는 지원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쟁터가
히어로물 촬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묻자 B 씨는 일반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이 죽고 다치는 걸 그냥 마냥 보고 있기만은 힘들어서 지원하게 됐다. 진심이었던 만큼 과다한 비난은 멈춰달라 하면서 A 씨는 어머니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권유에 전쟁이 끝나면 귀국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참으로 용감하고 참으로 의로운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전쟁터는 전쟁터입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그냥 영웅심리에 취해서 참전하는 분들은 절대로 가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롭고 용감한 분들이 무사히 살아서 귀국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